카메라 앞에 선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72살 김순자. 그게 접니다. 평생 남의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나이에 유튜브라는 걸 한다니. 처음 들었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 얘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어때요? 손녀 지민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게 뭔 소린지도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해? 하지만 지민이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절실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둘 모두의 전환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72살 할머니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다시 찾은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 6시. 눈을 뜨면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남편 철수 씨가 떠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처음 몇 달은 눈만 뜨면 울었습니다. 이불 냄새에서, 옷장에서, 부엌 찬장 구석구석에서 그 사람 흔적이 느껴졌으니까요.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더 슬픈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실로 나와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지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좀 어두워진 탓도 있지만 사실 집중이 안 됩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면 왠지 더 외로워지거든요. 토스트 한 장을 굽고 우유를 데웁니다. 혼자 먹는 밥은 금방 지겹습니다. 예전엔 남편 것, 아들 것, 며느리 것까지 차려놓고 정신없이 바빴는데 말입니다. 엄마, 아침은 드셨어요? 아들 준호가 출근길에 잠깐 전화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바쁜 와중에 의무처럼 거는 전화 같습니다. 응, 먹었다. 너희는? 네, 저희도 먹었어요. 그럼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몸 조심하세요. 짧은 통화. 끊고 나면 더 허전합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명절 때마다 성의 있게 챙기고 가끔 반찬도 보내줍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며느리입니다. 딸처럼 편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손녀 지민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그 아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제 집에 놀러 옵니다. 다른 손주들은 바빠서 잘 안 오는데 지민이만은 꾸준히 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게 말하며 배시시 웃는 얼굴을 보면 제 마음이 환해집니다. 오전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갑니다. 딱 하루치만 삽니다. 많이 사봤자 남는 게 아까우니까요. 순자 씨, 오늘도 혼자세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익숙한 인사를 건넵니다. 그럼요, 늘 혼자죠 뭐.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은 씁쓸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셋씩 넷씩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도 끼고 싶지만 왠지 낯이 간지럽습니다. 평생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멀찌감치서 구경만 합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나도 저렇게 웃어본 게 언제였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엔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TV 보고 그게 전부입니다. 저녁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라면은 몸에 안 좋아하며 잘 안 끓였는데 이제는 귀찮으면 라면입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세상에서 저만 떨어져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민이가 왔습니다. 할머니, 환한 목소리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좀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민아, 왜 이렇게 말랐어? 밥은 먹고 다니고?
할머니가 더 마르셨어요. 요즘 잘 드세요? 아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거실에 앉아 제가 해놓은 식혜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교 얘기, 친구 얘기. 지민이는 말을 잘합니다. 그 아이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런데 문득 지민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유튜브 하시는 거 어때요? 유튜브? 그게 뭐야?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물론 단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지민이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줍니다. 화면엔 어떤 할머니가 음식을 만드는 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뭘 찍어. 할머니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손을 저었지만 지민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요리도 잘하시고 살림 지혜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오신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어요. 제가 맨날 친구들한테 할머니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가 재미있다고. 정말이에요. 할머니는 한국 전쟁도 겪으셨고, 가난한 시절도 이겨내셨고, 아들 셋을 키우면서 장사도 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사람들한테는 진짜 소중한 거예요. 지민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나중에 할머니가 안 계셔도 영상으로 남아있으면 제가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민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촬영도 편집도 제가 다 할게요. 할머니는 그냥 카메라 앞에서 평소처럼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도, 제 얘기를 남들이 본다는 것도, 하지만 지민이의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해볼게. 근데 나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할머니가 최고예요. 지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삶을 얼마나 바꿀지. 다음 주말 지민이가 카메라와 삼각대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첫 촬영해요. 이게 카메라야? 요즘은 이렇게 작구나. 네, 핸드폰인데 화질이 되게 좋아요. 지민이는 부엌에 카메라를 세팅하고 저에게 앞치마를 입혔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럼 된장찌개 할까? 좋아요. 할머니 된장찌개 진짜 맛있는데. 카메라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하세요. 저한테 이야기하듯이 하시면 돼요. 지민이가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할머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라고 하지? 할머니 이름 말씀하시면 돼요. 아, 네. 저는 김순자입니다.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몸이 경직된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웃으세요. 어떻게 웃어?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손주한테 요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된장을 푸고 멸치 육수를 붓고 두부를 썰고 평소에 하던 대로 했지만 카메라가 있으니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할머니, 된장은 어떤 걸 쓰세요? 이건 집에서 담근 된장이야. 3년 묵은 거. 와, 직접 담그신 거예요? 그럼. 요즘은 다들 사 먹지만 우리 때는 다 집에서 담갔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된장 담그는 법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촬영은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끝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영상 한번 볼래요?
지민이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저는 낯설었습니다. 표정도 어색하고 말투도 어눌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나 왜 이렇게 이상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첫 촬영치고 잘하셨어요. 진짜? 네, 저는 좋은데요. 할머니 목소리 듣기 좋아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영상 편집 끝났어요. 올릴까요? 벌써? 근데 이거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네, 그렇죠. 아이고, 부끄러운데. 괜찮아요. 할머니 멋있는데요.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올려봐라. 그렇게 첫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72세 할머니의 집된장으로 끓이는 된장찌개 손맛 가득. 첫 이틀은 조회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가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회수 50이에요. 그게 많은 거야? 첫 영상치고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지민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조회수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1000명 넘었어요. 1000명? 믿기지 않았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제 영상을 봤다고? 그리고 댓글도 엄청 달렸어요. 댓글? 네,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응원 메시지 남긴 거예요. 읽어드릴까요? 그래, 뭐라고 썼는데? 지민이가 댓글을 읽어줬습니다. 할머니 목소리 듣고 있으니까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나서 눈물 났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할머니 영상 보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집된장 진짜 먹고 싶네요. 할머니 손맛 그립습니다. 72세에 유튜브를 시작하시다니 대단하세요. 응원합니다. 듣고 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썼어? 네, 진짜예요. 더 읽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다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민이는 다음 촬영 계획을 짰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김치 담그는 영상 어때요? 김치? 그거야 할 수 있지. 그리고 할머니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내 인생 이야기? 네,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힘들었던 일, 기쁜 일 같은 거요. 조금 망설여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볼게. 두 번째 영상은 배추김치 담그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카메라가 좀 익숙해졌습니다. 배추는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소금물에 절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김장철이 되면 온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함께 했지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다들 정이 많았어요. 서로 돕고 살았지. 요즘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워요.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데 마치 누군가에게 진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올리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5만을 넘었고 구독자도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옛날 우리 동네 생각나요. 따뜻해요. 할머니의 손길 하나하나가 정성이네요. 배워갑니다. 이 영상 보고 집에서 김치 담가봤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이 될 수 있구나. 어느 날 지민이가 학교 끝나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구나. 네. 무슨 일인데? 한참을 망설이던 지민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요, 제가 학교에서 좀 힘들어요. 왜? 누가 괴롭혀? 괴롭힌다기보다 친구들이 저를 좀 따돌려요. 같이 밥 먹자고 해도 다들 바빠요. 단톡방도 저만 빼고 따로 만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재미없는 애인가 봐요. 지민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유튜브 하자고 한 거야? 네. 지민이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영상 편집하고 댓글 읽고 그러면요. 제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선 아무도 저를 안 찾지만 할머니 채널에서는 사람들이 제가 올린 영상을 기다려주거든요. 지민아. 그리고 할머니도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세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지민아. 할머니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줘서 할머니가 저한테 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지민이가 울었다. 내 손주가 힘들어하는데 나는 몰랐다. 할머니 자격이 없다. 하지만 지민이는 나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나도 지민이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구나. 영상을 올릴 때마다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할머니의 도시락 싸는 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옛날 간식 만들기 뻥튀기와 달고나. 다섯 번째는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 전쟁과 가난을 이겨낸 법. 특히 인생 이야기 영상은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폭발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듣고 제 고민이 얼마나 사소한 건지 깨달았어요. 전쟁을 겪으신 세대에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어요. 할머니, 책 내셔야 해요. 출판사 관계자인데 연락 가능할까요? 심지어 출판 제의까지 들어왔습니다.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어서자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첫 달 수익은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돈이에요. 지민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이게 돈이 되는구나. 놀라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제가 만든 음식이 돈이 된다니. 두 번째 달엔 30만 원, 세 번째 달엔 5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어느 날 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유튜브 하신다며요? 지민이가 알려줬니? 네, 영상 봤는데 대단하시네요. 구독자가 10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아들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많은 거야? 많죠. 10만 명이면 진짜 큰 채널이에요. 그렇구나. 엄마, 괜찮으세요? 힘드시진 않고? 괜찮아. 오히려 재미있어. 다행이네요. 엄마가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서 다들 신기해했어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제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구독자가 20만 명을 넘었을 때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50대 중년 남성입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할머니 영상을 봤습니다. 72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할머니 영상을 보고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냈습니다. 요리 학원에 등록했고 작은 식당을 차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감사해서. 제가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니. 그 후로도 비슷한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저도 할머니한테 연락드렸어요. 오랜만에 할머니 손잡고 밥 먹었습니다. 할머니 영상 보면서 제 어머니 생각이 나서 주말마다 찾아뵙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살아오신 이야기가 역사책보다 더 생생해요. 아이들 교육에도 보여주고 싶어요. 제 영상이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민이가 읽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60년 전에 부산에 사셨나요? 부산 남포동 시장 근처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산 남포동? 제가 20살 때 살던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세요? 모르겠는데 답장 좀 보내봐. 지민이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거기 살았습니다. 누구세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그때 거기 살았어요. 시장에서 어묵 장사하시던 순자 언니 맞으시죠? 저 영희예요. 영희, 영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전쟁 직후 가난했던 시절, 시장에서 어묵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때, 옆 가게에서 떡볶이를 팔던 영희. 우리는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절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영희야, 진짜 영희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이가 영상통화를 연결해줬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 주름은 늘었지만 눈은 여전히 영희였습니다. 언니, 영희야. 우리는 화면 너머로 울었습니다. 언니, 진짜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나도.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60년의 이야기를. 영희는 부산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고 자식 둘을 키우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언니 영상 보고 목소리 듣는 순간 알아봤어요. 이게 우리 순자 언니하고. 정말 고마워, 영희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튜브가 제게 준 또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구독자가 30만 명을 넘었을 때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처음에 할머니한테 유튜브 하자고 한 이유요. 제가 외로워서 그랬던 것도 맞지만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진짜 심하게요. 왕따? 네. 친구들이 제 뒷담화하는 거 들었어요. 쟤 진짜 재미없어. 왜 맨날 혼자야, 이런 말들이요. 지민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 가기 싫었고, 사람 만나기 싫었고, 그냥 사라지고 싶었어요. 지민아. 그런데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만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할머니랑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유튜브를. 네. 그리고 할머니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점점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제가 만든 영상을 좋아해 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금은 어때? 요즘은 괜찮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말 걸어요. 너 할머니 유튜브 하는 거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요. 지민이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저도 지민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지민이 덕분에 살았어.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댓글부터 확인합니다. 지민이가 알려준 대로 핸드폰으로 유튜브 앱을 열면 밤새 달린 댓글들이 보입니다.
하나하나 읽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답글을 답니다. 할머니 영상 보고 위로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 댓글 보면서 힘을 얻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댓글을 다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오전에는 장을 보고 오후에는 촬영 준비를 합니다. 다음 영상은 뭘 찍을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지민이가 와서 촬영을 도와줍니다. 이제는 카메라 앞이 익숙합니다. 자연스럽게 웃고 이야기하고 요리합니다. 할머니, 오늘 표정 정말 좋으세요. 그래, 요즘 행복해서 그런가 봐. 티가 나요. 영상에서 느껴져요.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도 이제 알아봅니다. 순자 씨 유튜브 하신다며요? 우리 딸이 영상 봤대요. 그래요? 고마워요. 대단하세요. 우리 나이에 그런 걸 하시다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다른 할머니들도 말을 겁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비결이 뭐예요? 그냥 새로운 걸 시작했어요.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었을 때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책을 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와 살림 지혜를 담은 책이요. 책? 내가 책을 내? 네, 요즘 할머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인기가 많아요. 망설였지만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해보세요. 할머니 이야기 정말 소중한데 책으로 남으면 더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지민이와 함께 제 인생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전쟁, 가난, 결혼, 육아, 장사, 남편과의 사별, 그리고 유튜브. 6개월 후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72살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책은 출간 첫 주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곧 강연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시니어 문화센터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강연? 내가 뭘 강연해? 할머니 인생 이야기, 유튜브 시작한 이야기 들려주시면 돼요.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첫 강연은 긴장으로 떨렸지만 청중들의 박수와 눈물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뭔가 시작하고 싶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구독자가 100만 명에 가까워질 때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또 고백할 게 있어요. 또 뭔데? 할머니한테 유튜브 하자고 한 게요. 사실 학교 숙제였어요. 숙제? 네.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라는 숙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랬구나. 근데요, 처음엔 숙제였지만 하다 보니 진짜가 됐어요. 할머니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할머니가 행복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해졌어요.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채널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100만 명이라니 진짜 대박이에요. 다 지민이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버 버튼이라는 상패를 보내왔습니다. 지민이가 상자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100만 구독자한테 주는 거예요. 반짝이는 은색 버튼. 그 위에 제 채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손맛 인생.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응, 우리가 해냈구나. 지금 저는 73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구독자는 120만 명이고 책은 1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강연도 계속 들어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건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느끼는 설렘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누가 댓글을 달았을까? 다음 영상은 뭘 찍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깨웁니다. 가장 소중한 건 손녀 지민이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말마다 와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웃고 우리는 단순한 할머니와 손녀가 아니라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제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댓글을 통해, 강연을 통해, 책을 통해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어제 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26살 청년입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할머니 영상 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72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린지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구나. 그게 제일 기쁩니다.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섭니다. 이제는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오면서 배운 지혜 하나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카메라를 보며 웃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그리고 옆에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지민이가 카메라 뒤에서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저도 70이 넘어서 새로운 걸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촬영을 마치고 지민이와 함께 차를 마십니다. 할머니, 오늘 촬영 정말 좋았어요. 그래, 고마워. 할머니, 저 대학 가면 영상 제작 전공하려고요. 진짜? 네, 할머니랑 영상 만들면서 제 꿈을 찾았어요. 멋지다, 우리 지민이.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해질녘이 외로웠습니다. 하루가 끝나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해가 지면 내일이 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새로운 영상, 새로운 댓글, 새로운 만남. 그걸 기대하며 잠이 듭니다. 70이 넘어 찾은 삶의 의미. 그건 쓸모가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고, 사람과 연결되고, 손녀와 연결되는 것. 그게 저를 다시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지금이 몇이든, 당신의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옆을 보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73, 유튜버, 작가, 강연자.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새로운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 그리고 함께할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